물가가 너무 비싸요. 교통 패스는 또 너무 많아요. 날씨 가늠도 안 되고요. 스위스 여행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스위스 여행 기초 다지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현지에서 스위스 여행사를 운영하고 또 리얼 스위스 작가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실 꿀팁만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1번 스위스 시차. 스위스는 한국보다 시간이 느려요. 보통은 7시간 느리지만 겨울철 10월 말부터 3월 말까지에는 8시간이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오후 9시일 때 스위스는 봄, 여름, 가을에는 오후 2시, 겨울에는 오후 1시입니다. 스위스의 여름은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해가 새벽 5시 반쯤에 떠서 밤 9시가 되어도 여전히 환해요. 그래서 여름의 저녁은 유난히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하루가 2배처럼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반대로 스위스의 겨울은 해가 짧고 아침 8시쯤에 돼서야 해가 뜨고요. 오후 4시 반이면 이미 도시가 어둑합니다. 두 번째, 전압. 스위스에서는 반드시 멀티 애답터를 챙겨와야 돼요. 전압은 220V로 한국이랑 같은데요. 플러그 모양이 달라요. 한국은 F타입을 사용하고요. 스위스는 구멍이 3개 뚫린 J타입과 2개짜리 C타입이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스위스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구멍이 3개가 있죠. 근데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 구멍보다 이게 훨씬 크고 넓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멀티 애답터를 챙겨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심카드. 한국에서 미리 eSIM이나 로밍을 신청해 오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스위스 현지 통신사는 스위스콤, 선라이즈, 솔트 등이 있고요. 공항이나 시내 매장에서 심카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환율이 높아져서 현재 eSIM이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요. 한국 통신사의 로밍 요금제나 eSIM 데이터 상품을 미리 신청해 오면 훨씬 편리하고 또한 속도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스위스 국제전화 코드는 플러스 41입니다. 4번 스위스 통화. 스위스 화폐 단위는 스위스 프랑, 줄여서 CHF라고 씁니다. 1프랑이 대략 오늘 기준으로 1,800원입니다. 스위스 물가는 안타깝게도 정말 많이 비쌉니다. 평균 커피숍에서 마시는 카푸치노 한 잔이 대략 6프랑, 만원이고요. 슈퍼에서 맥주는 한 캔당 2.30프랑으로 약 4,000원, 물 500ml는 약 1,600원입니다. 카드는 거의 95% 사용 가능해요. 비자, 마스터 모두 문제 없습니다. 가끔씩 아멕스가 결제가 안 될 때가 있기도 해요. 현금은 상가 마을 상점, 그리고 작은 베이커리샵, 오래된 공공화장실에서도 받기도 합니다. 현금은 1인당 일주일 기준으로 약 50프랑이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5번 스위스 언어. 스위스는 한국처럼 하나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무려 4개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쇼어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대부분 영어로도 소통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번 스위스 교통. 스위스는 기차의 나라입니다. 도시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취리 공항에서 그린델발트를 갈 때도 버스, 택시가 아닌 기차를 탑니다. 대부분의 여행이 기차로 연결되어 있고요. 정확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옆나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해 철도 파업도 없고요. 스위스 기차 여행의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바로 SBB 모바일 앱. 시간표, 환승, 플랫폼 번호, 표 구매까지 여기에서 다 모두 해결이 됩니다. 스위스 교통 패스가 있습니다. 총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스위스 트래블 패스. 일정 기간 동안 스위스를 전체적으로 자유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스위스 하프페어 카드. 모든 교통이 50% 할인이 됩니다. 세 번째, 지역 패스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융프라우 VIP 패스가 있어요. 기차를 탈 때는 따로 개차료가 없습니다. 검표는 불시에 기차 안에서 영무원이 하니까 항상 이 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차 밖에 1이 쓰여 있으면 1등석, 2가 쓰여 있으면 바로 2등석입니다. 본인이 3표에 맞게 타시면 됩니다. 6번 우버 및
현실 이동수단 정보입니다. 우버는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서는 잘 되지만 작은 도시에서는 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일반 택시가 오게 되는데 요금 체계 역시 일반 택시 비용과 비슷합니다. 취리 공항에서 시내까지 15분에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보통 50에서 70프랑이 나와요. 하나로 약 9만원에서 12만원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원하는 지역에 도착하면 버스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인터라켄은 버스 노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인터라켄 게스트 카드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린델발트 역시 그린델발트 게스트 카드가 있으면 그린델발트 안에서는 버스를 또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게스트 카드란 이제 호텔에 들어갈 때 여행자 시티택스를 내야 됩니다. 그때 받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7번 렌트카 여행. 가족 중에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사실 렌터카를 추천드립니다. 주유비가 높고 주차비를 꼬박꼬박 내야 되고 교통 법규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귀찮지만 렌터카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아동 만 6세에서 16세와 함께 여행을 한다? 기차 여행을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은 성인만, 부모님만 교통패스가 있으면 다 무료입니다. 이때는 패밀리 카드를 또 발급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패밀리 카드가 뭐냐? 바로 스위스 교통패스를 살 때 패밀리 카드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딱 들으면 너무 복잡하죠? 이거는 제 재생 목록에 스위스 교통패스 정리가 있으니까 이걸 꼭 확인해 주세요. 8번 숙소 고르기. 스위스는 숙소가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호스텔, 한인민박, 도미토리가 있어요. 1박 가격대는 약 40에서 80프랑입니다. 거의 7만원에서 14만 5천원이에요. 특징으로는 스위스에서 가장 저렴한 옵션이고요. 또한 숙소에 따라 공용 주방이 있어서 직접 라면을 끓여 먹거나 요리를 간단하게 할 때는 너무 편리한 곳이에요. 두 번째, 삼성에서 4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는 1박당 약 150프랑에서 300프랑대로 보시면 되고요. 시즌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한여름, 그 다음에 한겨울이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5성급 호텔이 있어요. 여기는 1박당 약 1000프랑이 넘습니다. 약 180만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특징은 조식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그리고 평균 이상의 레스토랑이 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서비스 및 뷰가 굉장히 좋다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인기 많은 샬레,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샬레 같은 경우는 스위스 전통 가옥 모양이고요. 에어비앤비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부킹닷컴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곳들은 이메일로만 받기도 해요. 여기의 특징은 1박 가격당 거의 200프랑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특징으로는 알프스 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머물 때는 너무 편리하고요. 세탁도 가능한 옵션도 있고요. 스위스는 여름, 겨울 성수기에는 숙박비가 20에서 60% 오르고요. 도시 취리, 제네바와 산악관광지, 체르마트, 융프라우는 특히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9번째, 음식 및 식당, 레스토랑.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이죠. 여행을 하려면 음식을 잘 먹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레스토랑. 예시로는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가 있고요. 한 끼당 약 25에서 45프랑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빅맥 세트 기준으로 13.90프랑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 슈퍼, 쿡, 미그로 슈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시락, 샐러드, 샌드위치가 있는데 보통 한 끼당 7프랑에서 15프랑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차역 키오스크가 있어요. 여기서는 간식과 커피를 살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프랑에서 10프랑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지인들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바로 쿱에 딸려있는 레스토랑 혹은 미그로에 딸려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에서 점심을 먹을 경우 데일리 메뉴가 선택이 가능한데요. 1인당 15프랑 이내에 가능하고요. 샬레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호텔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저비용 포트기를 많이 가져오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다만 호텔에 계신 분들 또 숙소에 계신 분들은 발열 도시락 절대 금지입니다. 이게 울려서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 책임비를 내야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팁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따로 없어요. 정말 만족했다면 그때 몇 프랑 내는 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는 따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편의점이 따로 없습니다. 슈퍼는 보통 9시에서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에는 영업은 안 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인터라켄, 그린델발트, 체르마트와 같은 여행자들이 많은 곳은 도시의 슈퍼는 일요일도 열고요. 또한 큰 기차역, 취리, 베른, 루체른역에 있는 슈퍼도 보통 영업을 합니다. 10번째, 날씨 및 옷차림. 스위스 날씨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산에 갔다 온다면 사계절을 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드, 겹겹으로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봄에는 얇은 패딩, 니트가 포인트고요. 여름에는 고산지대에 가면 5도까지 떨어져요. 이때는 꼭 경량 패딩이 필요합니다. 가을에는 긴팔, 가디건, 패딩도 필수고요. 겨울에는 방화나 모자, 장갑 필수입니다. 스위스는 정말 건조해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갖고 오시거나 팩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핸드크림도 소지하고 다니시면 좋고요. 특히 입 잘 트시는 분들은 스위스에서 정말 자주 틀 겁니다. 그래서 꼭 필수로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메테오 스위스 앱을 보고 참고하고 오시면 너무 좋고요. 강수, 온도, 바람까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스위스 현지 꿀팁입니다. 식당은 오후 2시에서 5시에 보통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스위스에서는 수돗물을 마십니다. 이제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스위스에서는 수돗물을 마십니다. 스위스는 레스토랑 물이 대부분 유료입니다. 비슷한 금액대에 맥주 한 잔을 드시는 게 더 가성비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 기차 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또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비스킷 같은 거를 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는 거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가족분들이 오징어를 뜯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기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가족분들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스위스 고산병. 스위스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산병 약은 바로 이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총 안에 3개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젤리 형태로 돼요. 이거 가격 같은 경우는 약 22프랑이고요. 하지만 고혈압 환자는 드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평상시 다니시는 내과에 가서 따로 받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